두 번째는 이제 증권사죠. 예. 증권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PF는 저축은행 PF였어요. 저축은행이 주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축은행 사태가 터져버렸죠. 그 이후로 정말 PF가 완전히 혼란을 했었는데 그 바톤을 넘겨받은 게 바로 뭐다? 증권사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도 국내 부동산 PF의 대부분은 이제 증권사에서 한다. 그러니까 큰형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저축은행도 일부하고 새마을금고도 하지만은 그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여지껏 뭐 10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9개는 증권사에 가서 합니다. 증권사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많이 해줘요. 많이 해준 만큼 또 많이 이자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그래서 올인 코스트가 높아지고 왜 LTV 높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증권사가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증권사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증권사에서 대주단을 구성할 때 통상 선순위 트렌 A 보통 이제 대주단 구성할 때 선순위 후순위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 또 가운데를 넣어가지고 중순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트렌 A, 트렌 B, 트렌 C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라 표현할 수도 있고 트렌 A, 트렌 B, 트렌 C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같은 뜻이에요. 이 트렌 A를 구성할 때 결국 뭐냐면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대주단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증권사가 주관사라는 얘기예요. 주관사가 이제 주관피, 주관 수수료를 받고서 이 증권사에서 대주단 A, B, C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이제 IM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뿌립니다. 뿌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트렌 A는 통상적으로 이제 보험사, 뭐 캐피탈사 이런 식으로 갑니다.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는 보험료들이 있잖아요. 매월 내는 보험료.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고가 나면 이제 이렇게 나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돈들이 엄청나게 모이니까 그렇다고 이걸 은행에 넣자니 은행 이자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 이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굴리는 거예요. 자금을 굴리는데 어차피 나갈 거를 예상을 하고 굴리는 거기다 보니까는 막 공격적으로 이런 데다가는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인 투자처에다가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처만큼 또 뭐가 됩니까? 안정적이니까 당연히 투자 수익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들에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보험사들이 많이 하는데 안전성이 높은 만큼 수익성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트렌 A다 그러면 뭐 보통 5에서 6% 수익성이 이르거든요. 5에서 6%만 돼도 은행 금리에 비하면 뭐 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를 하는 이유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 5에서 6%만 해도 최소한 은행 이자의 몇 배가 되니 그러면서 안정성도 높은 그래서 트렌 A는 통상적으로 이제 보험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순위가 있다면 주로 이제 중순위가 캐피탈사로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A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래가지고 통상 뭐 7에서 8% 그 다음에 수수료도 뭐 한 4에서 6%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중순위니까는 이제 안정성도 중급이고 또 수익성도 중급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순위가 이제 제일 모집하기가 어려운데 후순위는 이제 LTV 조건을 보면은 아까처럼 뭐 80%대가 나왔다. 사실 높잖아요. 이게 80%면 사실 이게 낮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담보대출만 해도 10억짜리에 8억 대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거는 이미 다 완공이 돼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의 LTV 80%도 사실 높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책임준공이가 어쩌고 안정장치를 걸었지만은 실제로 아직 완공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80%다 그럼 사실 이 LTV 비율이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높은 만큼 수익성도 높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10, 그러니까는 금리 10, 수수료 1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행 사업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트렌 대주단 이제 주관할 수 있는 주관사를 이제 선정을 하죠. 이제 증권사를 선정하는 이유가 바로 증권사에서 이 주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를 선정할 때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트렌 A하고 B를 끊어버려야 돼요. 트렌 C가 됐다? 아 그러면 이 사업장은 별로 남는 게 없어 수익이. 왜?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1000억을 모집을 한다. 그러면 트렌 A가 보통 50에서 60이니까 한 600억 정도를 모아요. 그 다음에 트렌 B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00억 정도를 모아요. 그 다음에 트렌 C가 50억 아니면 100억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건데 이게 올인해봐야 금리 수수료 합치면 한 7에서 8% 나오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12에서 14% 정도 나오는데 이건 20%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는 작아도 20%대가 돼버리니까는
이게 상당한 압박감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사업의 PM을 제가 이제 주 종목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걸 짜보다 보니까는 결국 C가 들어간다, C까지 될 정도 사업이다. 그럼 수익성은 별로 없어요. 두 자리가 어려워요. 한 자리예요, 한 자리. 그러니까 8% 9%대 이렇게 나와요, 수익률이. 거기다 이제 혹시나 뭐를 이제 불이타로 해가지고 뭐 분양이 몇 개가 안 된다, 미분양이 좀 있다, 이러면 그냥 바로 타격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는 무조건 트렌 B에서 끊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금융설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구주와 금융을 설계하는 그 입장에서는 C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렵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B에서 웬만하면 다 끊는다. 그 B에서 끊으려면 결국 대주단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LTV가 조금 높더라도 B에서 끝나게끔 이렇게 설득을 하는 작업이 시행사에서 역할입니다. 그만큼 금융 쪽에 전문하지 않으면은 대주단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떠안지 않죠. 당연히 대주단은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시행사의 입장을 그렇게 반영해 주겠습니까? 어쨌든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C가 들어오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C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디로 그러냐면 이제 저축은행은 잘 안 들어오고 사모펀드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정 안 된다 그러면 이 주관사를 하고 있는 그 증권사에서 C로 들어오는 케이스. 그러니까 그걸 맞춰주는 거야, 자기네들이. 왜? 안 그러면 C가 안 되면은 결국 대주장 모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판은 완전 나가리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C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텐텐을 받아버려요. 왜? 어쨌든 모집은 누가 해주니까? 주관사에서 대주단을 모집해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이 텐텐 받고 또 주관비도 받고 뭐 이것저것 수수료 또 받고 이러면서 그냥 주관 엄청 먹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건 경제 원칙으로 보면은 당연히 리스크가 높은 만큼 많이 벌어들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서 뭐 수수료 주는 게 아깝다, 시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돈을 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지 반대로 돈을 주는 입장이면 똑같아요. 그분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돼. 왜? 안 그러면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까는 수수료 갖고 아유 너무 비싸요, 올인 코스트가 너무 높아요, 그러려면요 그냥 본인 돈 갖고 하시면 돼요. 모든 비용을 본인 돈이 다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은 시공사, 분양물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빼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는 게 맞지. 왜? 어쩔 수 없어요. LTV 비율이 높은 만큼 당연히 하이 리스크가 되니까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증권사 수수료는 주관 수수료. 이게 바로 주관비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2에서 3% 정도. 그 다음에 취급 수수료. 취급 수수료는 뭐냐면 이제 트렌 A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금리만. 금리라는 건 뭐냐면 연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월 얼마. 그러니까 그래서 6%다. 그러면 월 0.5%씩 매월 이렇게 지급하는 거. 이걸 금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수수료라는 건 뭐냐면 일시불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트렌 A 같은 경우는 수수료 1%. 뭐 통상 1에서 2%인데 1%. 그 다음에 금리 6%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는 매월 지급해줘야 되는 거고 수수료는 모집되는 순간 그때 1%는 바로 차감을 해가 나가는 거예요. 왜? 이거는 수수료니까, 금리가 아니니까 바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은 이렇게 해서 뭐 7%, 8%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중순위가 되는 순간 이게 한 4에서 6%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8% 되는 거고, 그다음 후순위 같은 경우는 10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금리 등이 있고, 통상 주간 수수료는 1에서 2%, 근데 뭐 2에서 3%도 부르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총 지출 비용이 1,000억이다, 매출이 1,200억이다, 그럼 20% 수익률이 사업장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1%면 얼마 차이냐? 10억에 10억. 어때요? 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단위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PF나 이런 것들은 원체 사이즈 자체가 작아도 뭐 7, 800억대, 많으면 뭐 5천원, 6천원 뭐 이러니까는 이 1%가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그래서 이 1%를 어떻게 낮추느냐가 사실 이게 바로 관건인데,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을 해서 이제 해보는 거 보니까는 시행사들 중에 참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수지표 이제 짜는 걸 보면 이제 그 지출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큰 목차만 한 8개 되고 거기에 뭐 세분적으로 하면은 항목만 거의 한 5, 60개가 나오거든요. 그 항목 중에서 정말 뭐 설계비, 분양 수수료 뭐 이런 것들 뭐 엄청나게 깎아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행사에서 정말 악착같이 후려치는 시행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후려치다 보면은 막 진짜 뭐 피도 눈물도 없이 후려쳐가지고 하면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세이브를 시키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5억, 10억 세이브했다라고 자랑해요. 우리는 되게 싸게 했다. 그러면서 금융에서 5, 60억을 그냥 맞아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 60억을 본인이 맞은지도 몰라요. 왜? 금융을 모르니까는 10군데 증권사 같으면 10군데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수수료에 똑같은 주간비, 똑같은 금리, 똑같은 수수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맞구나, 그냥 통상 이렇구나라고 하는데 이 그 범위 안에는 벌써 2에서 3%의 그게 업이 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1%가 몇십억이에요. 그러니까 2에서 3%다 그러면은 150억까지도 가요. 뭐 100억대까지도 가요.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이 맞은지도 몰라. 이거 왜? 당연한 건 줄 알아. 근데 저희 같은 이런 선수들은, 프로들은 이거 악착같이 안 깎아요. 이거는 왜 그러면 이분들 되게 영세하신 분들이에요. 설계에 그거를 막 8만 원 줘야 되는 걸 그걸 악착같이 깎아가지고 막 7만 원, 6만 5천 원에 하고, 진짜 분양수수료 엄청 깎고 막 다른 것도 막 후려쳐서 막 깎아대면서 뭐 중개수수료 깎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깎아대는데, 그거 5에서 10억 깎지 마시고 그분들 영세하신 분들 좀 제대로 주시고, 대신에 이 금융에서 깎아야 돼. 금융에서. 근데 금융에서는 본인이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본인이 덤태기 쓴지도 몰라요. 왜? 증권사 가면 10군데 가면 다 똑같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 그러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거기서 2, 3%만 깎으면요 그게 벌써 100억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끼는 게 선수다. 그래서 진정한 프로는 줄 거는 주고 깎을 때를 깎아라,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혹시 시행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세한 그 수수료를 쪼잔하게 이런 거 깎지 마시고 큼직큼직한 거 이런 거 금융을 좀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이런 거에서 깎으세요. 이런 거 한번 깎으면 1에서 2%만 깎아도 100억이 넘어가요. 100억을 넘어가면 그만큼 10억 더 주고도 내가 90억이 남잖아요. 그게 수익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영세한 업체들 후려쳐가지고 막 진짜 그렇게는 하지 마시다. 시행사에서 그렇게 하면은 좋은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줄 거는 주고 깎을 거를 제대로 깎자, 이런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취급수들은 1에서 2%. 금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선중 후순위가 다릅니다. 그걸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부 증권사에서 보면 PI라고 그러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시행사에서 하시려면은 이 PI를 상당히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증권사에서 하진 않아요. 이 PI를 쏘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PI 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쏜다라는 건 뭐냐면 쏘는 증권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쪽하고 주로 이제 저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쏜다라는 얘기 뭐냐면 PI 보면 이제 프린시펄 인베스트먼트를 해가지고 자기 자본 투자라고 그러는데 투자는 아니에요. 대출이에요, 대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토지 계약금 대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시행사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인허가를 받고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를 확보하려면 토지를 계약해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 계약금이 없는 거야. 토지 계약금이 부족한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대가 1000억이야. 그러면은 계약금이 100억이잖아요. 10%니까. 근데 이 100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행사에서 50억밖에 없는 거야. 계약을 못 하잖아요. 100억을 해야 되는데 50억밖에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50억을 뭐 정확하게는 50억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좀 낮은데 50억을 내가 토지 계약금 대출로 해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PF 대출하고 또 별개예요. PF 대출하고 별도의 토지 계약금 대출, 즉 PI를 제가 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PI 대출인데 정확하게 명칭은 토지 계약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줘가지고 그래서 합쳐서 100억 만들어서 토지 계약을 해가지고 인허가를 진행하는 거예요. 통상 이제 30억 미만이에요. 한 20억에서 30억 이하로 투자가 아니라 대출해주는 거고, 그럼 이 30억은 어디서 남느냐? 이게 바로 이제 브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증권사에서 전단체 시장에서 우리는 브라인드 펀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00억을 모아요. 그 모으는 돈을 갖고 이런 식으로 PI를 쏴주는 거예요. 왜? PI가 아까 얘기했지만 증권사에서 이거를 PF 대출을 하고 싶어. 왜? 사업적인 괜찮으니까. 근데 시행사가 토지 계약할 돈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증권사도 PF가 안 되잖아요. 왜? 돈이 부족해서 계약을 못 하는데 어떻게 PF 대출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럼 이거 사업장을 만들어 줄게요.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서 제가 해줄게요. 그래서 이 브라인드 펀드에서 자금을 바로 여기다 쏴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대출로서 상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할 수 있게끔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증권사에서도 대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벌어들여요. 왜 그러면 증권사도 대출해줘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가만히 갖는다고 돈이 불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야? 공격적으로 한다고. 왜? 1000억이면 굴려야지. 수수료를 받아서 뭐 1200억, 1300억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아무것도 안 한다고 1000억이 불어나진 않잖아요. 오히려 이자만 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I 대출인 거예요. 그래서 PI 쏘는 이런 증권사를 여러분들이 좀 시행 사업을 하려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한 3군데 정도, 그 정도만 딱 이렇게 붙잡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왜? 결국은 이코트가 부족한 거잖아요. 보세요. 토지가 1000억이에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각종 비용까지 하면은 2000억 정도 이렇게 본다 그런다. 2000억 중에 50억이에요. 그럼 몇 프로예요, 이거? 1%가 20억이잖아요. 50억이니까 2.5%예요. 그러니까 이코트 비율이 2.5%밖에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이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20%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죠. 이런 거는 뭐 저축은행 가면 아예 쳐다도 못 봐요. 이거 검토 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야. 근데 증권사에서 보면 풀어준다고요. 증권사에서. 왜? 물론 이제 다 풀어주지는 않아요. 여기가 정말 딱 보니까 이건 분양이 무조건 돼. 무조건 되는 사업이야. 라고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쏴주는 거지 아무 사업장이나 쏴주지 않아요. 뒤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제가 만든 상품인데 그걸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 상품을 해주지 않아요. 증권사에서. 이거는 정말 분양에 전혀 문제가 없어. 이거는 분양이 무조건 잘 돼. 그러면 분양이 잘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대했던 수익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PI 싸주면서 이제 항목으로 또 수수료 막 땡겨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증권사도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증권사에서 싸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싸주는 업체가 지금 10개 미만이에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10개 미만의 증권사에서 이 PI를 공격적으로 쏴줘요. 그것도 물론 이제 확실한 사업장에만. 그래서 한번 쏴줄 때 보통 30억 미만으로 쏴줍니다. 그래서 보면 뭐 한 25억 이런 식으로 쏴주는 거예요. 이코트에다 25억 묻혀가지고 여기다 부족하다 그러면 또 투자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합쳐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 거여서 나중에 정산해서 이 부분은 다 세분해서 정산을 시켜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것들이 이런 금융 구조화 작업을 제가 전문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PI 대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행 사업할 때는 이거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걸 해줄 수 있는 업체랑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시는 게 사업에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자금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바로 전단체 시장에서 마련합니다. 전단체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전자, 단기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0년도 딱 터지고서 갑자기 이 전단체 시장이 중지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전단체 시장에서 자금이 하나도 안 됐던 게 한 두세 달 정도로 그랬던 사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증권사에서 이 자금을 모집을 안 돼가지고 PF 사업장에다가 자선은 해줬는데 기표를 못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좋아 내가 대출 해줄게 라고 서류 작업해놓고서 그러면 이제 쌓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전 기표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완성하면 그때 가서는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돈을 못 사준 사례가 벌어졌었어요. 왜 그러면 전단체 시장이 딱 중지가 돼가지고 두세 달 동안 그래가지고 증권사에서 엄청나게 막 혼란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없어요. 지금 이제 잘 흘러가고 일시적으로 그랬던 사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 내가 만약에 자서를 받았어 그러면 이거를 신탁계좌로 쏴주는 거거든요. 근데 쏴주려고 딱 기다리고 이 조건까지 마련해서 했는데 자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왜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전단체 시장이 그때 딱 수업이 됐던 그랬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사례는 정말 무슨 천재지변이거나 이럴 때나 그러는데 2020년대 초반에 3월부터 한 5월까지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자금을 마련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단체 시장은 전자 단기 사채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집을 3개월치로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500억 모집한다. 그럼 500억을 모집하는 거를 3개월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있다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3개월 있다 또 모집을 해요. 그래서 모집한 거로 앞에 거를 메꿔주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롤오버라고 표현하는 거 롤오버. 그래서 ABSTB라고 하는데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거를 이제 전단체 시장에서 ABSTB 롤오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뭐 증권사 관계자가 아니면은 굳이 그런 것까지 잘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